지금까지 배민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 점주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2만 원짜리 치킨을 포장 주문으로 판매한다면 점주들은 배민에 1,36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에 불만이 큽니다.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배달앱에 주는 돈만 6천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대로 가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갈 겁니다. 이러다 보니 배달앱 주문의 경우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도입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요즘에 치킨 한 마리 배달로 팔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고생은 다 하고 배달 플랫폼에서 수수료 다 가져가서 그게 다 저희 마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온 마진은 약간 극소수죠.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 팔고 배달 보내고 나면은 거의 한 1, 2천 원 정도? 그렇게 정도 남는 것 같아요. 1, 2천 원이요? 네. 2만 원짜리 팔아서? 네네.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같은 게 좀 확실히 좀 체감이 되시나요? 어때요? 배민 원이랑 쿠팡이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정산만 계속 받으니까 계산 안 해봤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현실을 알고 싶지 않아서. 근데 금액이 자꾸 작은 것 같아서 그 정산 내역을 봤는데 막 5만 원 팔면 3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오고 내가 이래서 거지였구나. 주문 금액 34,400원이면은 중개 이용료 2,784원, 고객 할인 비용 2,000원, 배달비 5,200원 빠지고, 결제 정장 수수료 852원 빠지고, 부가세 884원 빠지고, 그럼 18,680원이 들어가요. 이거 너무 많이 떼가네. 34,400원인데 얼마 들어왔다고요? 18,680원. 거기서 지금 재료값 이런 거 안 뺀 거잖아요. 응. 재료값까지 빼거나 이렇게 가게세 이런 거 녹여내면 사실상 저는 현재 배달 산업의 구조적 문제, 특히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높은 수수료 부담과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배달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의 배달 환경은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도시 환경을 악화시키고 고비용 수수료 구조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요즘 정말 많이 많은 배달의 민족, 배민의 수수료 문제입니다. 배민이 새로 내놓은 상생안, 이게 뭔지, 또 이걸 들은 자영업자분들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배달 시장을 바꿔보겠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자료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요, 이 정책들이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장의 속내는 뭔지, 그리고 이 복잡한 배달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해요. 시작하기 전에 용어 잠깐만요. 가게 사장님들이 내는 돈에는 배민에 내는 중개 이용료가 있고 또 배달 기사님한테 가는 배달비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죠. 자, 그럼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일단 배민, 그러니까 우아한 형제들이 발표한 내용부터 보죠. 여당 중재로 입점 사장님들 단체랑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그거죠.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은 중개 이용료를 아예 안 받고 배달비도 좀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1만 5천 원 이하 주문에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프랜차이즈 쿠폰 있잖아요. 그중에 사장님이 부담하는 부분, 그건 중개 이용료 안 받고요. 또 사장님 전담 상담센터 만든다거나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같은 것도요. 이걸로 3년간 최대 3천억 원을 쓰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꽤 큰 금액 같은데요? 네, 금액 자체만 보면 작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은 왜 하필 1만 원 이하 그 소액 주문에 집중했냐는 거예요. 요즘 사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소액 주문이 꽤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문 금액이 작을수록 사장님 입장에서는 수수료랑 배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까지 올라가니까 부담이 엄청났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증가 같은 이런 사회 변화가 수수료 정책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배민은 이 부분을 좀 도와서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거고요. 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정말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대로 짚은 걸까요? 현장 목소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듣기로는 발표는 나왔지만 자영업자분들 반응은 꽤 싸늘하다고 들었어요. 이거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인데 그 핵심은 배달비다. 근데 그걸 안 건드렸다. 이런 비판이 많다면서요. 정확합니다. 그 1만 원 이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보는 곳이 사실 도시락이나 카페 이 정도고요. 당장 치킨집만 해도
주력 메뉴가 보통 1만 원을 훌쩍 넘어가니까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1만 원 이하 메뉴 파는 곳에서도 반응이 시큰둥해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낮으니까 배달비에 재료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와, 배달비 부담이 그렇게 큰가요? 이게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인데요. 자료들에 보면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건 건당 한 700원 정도 되는 중개 수수료. 이게 아니라 평균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하는 배달비라는 거예요. 아, 배달비요? 그렇죠. 단순 계산만 해봐도요. 1만 원짜리 5번 배달하면 배달비만 5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 한 번 배달하면 3천 원 정도니까 아유, 이 수익 차이가 엄청나죠. 세상에, 배달비가 중개 수수료의 거의 5배네요. 와,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이러니까 사장님들이 진짜 상생하려면 배달비 구조를 손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새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같은 걸 의식해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나대 이은희 교수 같은 전문가들도 진정성이 좀 부족하고 비현실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꽤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고요.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예 판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새로운 사업자의 제안도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처럼 오토바이 중심의 높은 수수료 구조로는 답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맞아요. 그 제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수수료를 2,000원대 고정 금액으로 확 낮추고, 둘째는 배달을 오토바이 대신에 친환경 소형 전기차로 하고, 그리고 셋째는 배달원 고용할 때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겠다, 이겁니다. 단순히 수수료만 깎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오, 전기차 배달에다가 약자 우선 고용까지요? 오, 이거는 기존 배달앱들이랑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단순히 소상공인 수익 개선 이걸 넘어서서요. 뭐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또 고용 문제까지 같이 해결하려는 약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걸 보면 약간 공공형 플랫폼을 지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뭐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기존과는 다른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 자체는 주목할 만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배민은 일단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 지원책을 내놨어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핵심은 배달비다 하면서 여전히 좀 불만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낮은 고정 수수료랑 어떤 사회적 가치를 내세운 새로운 대안 모델도 등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뭐 플랫폼이랑 가게 사장님 간의 수수료 줄다리기, 이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배달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처우 문제,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의 부담 증가 문제, 심지어는 도시교통이나 환경 문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과 대안들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달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가게 사장님도 배달하는 분도 플랫폼 기업도 그리고 주문하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점. 이걸 찾으려면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